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2019년 4월 29일 저녁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와 개표를 담당하던 560만여 선관위 종사자들 중에서요 144명이 과로로 사망하고요 800여 명 이상이 아파서 투로누웠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 집계 법정 기한인 5월 22일까지는요 아직도 한 달 정도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선을 앞당겨서 총선과 함께 치러버렸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줄였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거를 다 치르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줄이긴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그 자체의 질은요 어선하고 아직도 재선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부정투표 문제로 다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경찰은요 최고 책임자들이 나서서 전국 개표 상황을 엄정하게 지켜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약 35%의 개표를 해본 결과를 보면요 조코이 마르 후보가요 약 55%를 넘나들고 있고요 반대로 프라보 산디아고 후보는 43에서 44%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퀵 카운트 결과는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보 진영은요 어떻게든 문제를 찾아내 보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미 이긴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인프라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을 함과 동시에 카페가의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퀵카운트만 볼 때 조코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야당 역할을 해줄 정당이 없어져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총대선에서 조코이 마르 후보가 승리한 데다가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정당 지지율이 53.87%까지 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국회에서 야당 역할을 해줄 야당다운 야당이 없어지고요. 그런 야당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조코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과 협력을 하겠다고 나섰던 정당들 중에서 국민적 지지를 크게 받은 정당들을 본다면은 빼데빼당이라든지 골까르, 빼까베, 나스뎀, 빼띠가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36.26% 지지율에 그친 그린드라, 빼까에스, 빼데, 판당은요 상대적으로 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니까요, 너도 나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카페 의장이 제일 먼저 나타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인들은요, 참 행복할 것이다라는 말로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을 간접적으로 축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우라당의 위란또 총재는요, 전 세계 36개국이 인도네시아 총대선의 그 순조로운 마무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승리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2019년 대선은 조코위 대통령이 또 이기는 그런 선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베렌 국영전력회사 소피안 바시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시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드루스 마르함이라고 하는 전 골가르당 사무총장 뇌물 사건 재판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베렌 사장은 리아오 벨테오 석탄발전소 건설과 관련을 해서 그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KPK는 베렌 사장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를 하고요, 또 구속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게 늘어지기만 하던 골가르당 이드루스 마르함 전 사무총장의 리아오 발전소 뇌물수수 사건은 베렌 사장까지 함께 엮어놓는 것으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신문에 보면요, 자카르타에서 수카부미로 나가는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찌곤봉 인터체인지 사진이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운운하는 그 야당 정치권을 따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 기사로 내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조코위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여기에 담아서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제가 가본 찌곤봉 인터체인지까지의 고속도로 경험은요, 아주 탁월하고 좋았습니다. 리도나 띠나시까지 가는 데만 약 2시간 이상을 허비했던 예전과는 달리 아주 편리하고 가까웠습니다. 하여간 버찌미라고 하는 고속도로 제1구간의 개통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히 리도 유원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망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이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는요, 일단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요, 크게 요동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석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이란 석유 수출 금지에 따른 하루 140만 배럴의 원유를 더 추가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석유의 주요 수입국을 보면요, 중국과 인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대만과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즉시 이란과 석유 거래를 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란 원유를 수입해다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란에서 수입해오던 석유 물량만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만 한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미북 회담이 파탄을 맞은 후에
한동안 김정은이 속내를 아주 끓이더니만은 지난주 극동 러시아의 최대 도시인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어떤 회담 결과를 내놓게 될지 인도네시아 신문들도 외신으로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환영단이 막 도착한 북한 김정은에게 빵과 소금을 담은 접시를 내미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내민다고 하는 것 혹은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건요, 재수없는 사람에게 뿌리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소금과 빵을 건네주는 그런 관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재수없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들의 사이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중국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를 잘한다고 하는 북한 사람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요, 메단에서 31명을 검거했고요. 자카르타에서는 92명, 반둥에서 30명, 스마랑에서 40명, 그리고 수라바야 시도레조라고 하는 곳에서 49명을 검거했다고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어느 곳에든지 큰 집 하나를 세내서 여러 명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을 키워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Marlogu di atas ni solu pasora kungolu tu simaro molo marujuma musengoluku saingo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anku sarigo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anku sarigoma.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우시장을 가는 그런 추억 같은 기사인데요. 중부자와 솔로와 족자 사이에 끌라떼인이라고 하는 우시장에서 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10,000원이라는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 학년 더 올라가는 새학기가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은 또 좀 더 있으면은 5월에 불란 뿌아사가 다가오고 있고요. 곧 이어서 하리라야까지 바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를 내다 파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우시장을 연상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농민들도요, 자기 집에서 한 6년 정도 기른 소를 내다 팔고 있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큰 소 한 마리에는요, 약 1,500만 루피아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뭔지, 참 애써 기르던 소를 팔아서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고 또 러바란 비용도 준비해야 하니까 농민들은 이래저래 소를 내다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오르간 일리르라고 하는 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왕교 바이오매스로 발전을 하는 3메가와트 크기의 발전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석탄이라든지 기름을 떼지는 않고요. 막 수확한 벼를 도정하고 나서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그런 왕교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아주 특이한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자바 섬에서는요, 대부분의 왕교를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최초로 그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발전소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나왔다 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한국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뭐 파스트 트랙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싸우는 모습만 보는데요. 그래도 손흥민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은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정치인은 패스트 트랙이니 하여간 여야 간에 야합을 하고요. 또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 진퇴양난 한국 상황을 비꼬아서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24일자인데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대회 8강 2차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멀티골 영상이 올려지면서 당신은 손흥민을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거 좋습니다. 라를 둘러대는 전 세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초에 자카르타의 공기 폴루션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주말이 되면서 점차 맑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를 비롯한 위성 도시들은 반지를, 즉 주택단지는 물론 공단까지 물에 잠겨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버카시는 심한 홍수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면은 자카르타 공기가 참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곧 폴루션 최악의 도시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발 미세먼지와 서울 시내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매연과 농촌에서 태우고 있는 그런 그 매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은 뿌옇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 4배 정도를 웃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자카르타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네이버 각종 밴드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한인신문 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뉴스 포맷을 끌어다 보여주거나 또 사실이나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종의 이념적 호학을 퍼나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SMS 분쟁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런 것들을 정제해 주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한인교포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이라도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한인교포 원로를 모시고요, 그분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한인사회를 좀 더 화합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사실상 4월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다음 주는 5월이 됩니다. 5월은 이슬람들이 단식을 하는 라마단 달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나 가정에도 상여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장기 휴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바쁘고 부담이 큰 달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교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